Wonderful painting. Where do we open this? 160 minutes. 미수포의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놀라지 마시고요. 네, 이 가격은 2,000억 원. 네, 가까운 일의 가격입니다. 아파트 몇 채? 또 집값 얘기세요. Charlie, Charlie, are you here? 마치 그 서양판 분신 사바. Charlie, Charlie, are you here? 멀어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인 비행기 드론이 하늘의 주인이 되고 3D 프린터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눈앞에 구현하며 20세기에 꿈꿨던 사물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 됐다. Now, if we want to make the best products, we also have to invest in the best ideas. 로봇계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데니스 홍. 보는 시계가 아니라 만지는 시계를 만든 김형수. 우리에겐 새로운 산업의 선구자가 된 글로벌 리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창조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이들이 그 뒤를 잇는다.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채 단종된 자동차를 복원하는 대한민국 수제자동차 산업의 개척자 김태성. 이거랑 연결해서 밖으로 묶으세요. 이 정도 사이즈 좋은 거예요. 남과 다른 시선으로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마이더스의 손. 대한민국 전통시장의 진혈혁명을 가져온 이랑주. 늘 왜라는 질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1인 가구 500만 시대 밥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박인. 다른 사람들한테도 후기로도 남길 수도 있고. 저번에 좀 부품이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이거 이제 다 해결해가지고 네.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세상과 나누고 첨단 기술로 새로운 교육 사업을 설계하는 창의 꿈나무들의 멘토 여수원. 로봇팔을 연결해서 크레인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새롭게 등장한 창조 집단, 우리는 그들을 호모 크리엔스라 부른다. 가능성을 기회로 만드는 창조 계급 호모 크리엔스. 이들의 공통 분모는 질문하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협력하고 융복합하여 창조하는 6개의 창조 DNA다. (2004년에) 단종된 SUV 차량 갤로퍼가 도로를 질주한다. 공식적으로는 1996년 출고된 차량이다. 이 차의 주인은 자동차 마니아로 유명한 연예인 배칠수 씨. 이거 한 6개월이요? 6개월. 그러니까 멋있어요. 이런 이 각진 바디를 가진 차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차를 다시 좀 복원해서 타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거고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배칠수 씨는 연예계에 소문난 빈티지 차량 마니아다. 96년식 갤로퍼의 마음을 빼앗긴 그는 홀로 뛰어다니며 차량을 개조했다. 180만 원에 구입해 2천만 원 정도를 튜닝비로 썼다고 한다. 제가 하던 그 수많은 짓들을 아예 체계적으로 하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차니까요. 이거 신차죠, 신차. 신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배칠수 씨가 아무리 바빠도 짬을 내 한 달에 2번은 꼭 들르는 곳이 있다. 얼핏 폐차장처럼 보이는 이곳이 그의 에마가 탄생한 장소다. 배칠수 씨의 96년식 갤로퍼를 2015년에 새로 부활시킨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 김태성 씨다.
우리 저기 이전 올해 차 주고 받으실 그냥 아직 안 받으셨죠? 네. 네, 좋으시겠어요. 아 좋은 건가요? 네, 그럼 무조건 늦게 받아야 이렇게 기다리는데 무조건 늦게 받아야 돼요. 써 있는 건 8번째인데 그러면 16년 범에 받겠네요. 아 15년 아닌가요? 16년 범정은 봐요. 중고 갤로퍼를 사다 놓고 새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대기자만 현재 18명. 2년치 예약이 완료됐다. 접지도 깔끔하고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기의 탄생을 고대하듯 간절하고 설렌다. 언제 처음에 계약하셨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기다리다가 그 와중에 제 셋째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어요. 삼 년 전만 해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처럼 그저 자동차 애호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태성 씨. 얘 표현로 돼 있지 않아? 그죠? 이제 그는 국내 최초의 리빌드 자동차 업체의 대표다. 차를 상당히 좀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그랬는데 타는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진짜 만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우리나라에서 뭐 차를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뭐 좀 환상적인 얘기죠. 꿈 같은 얘기고. 근데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는 좀 흔한 일이니까 그 워낙에 그냥 그 백야드 빌드도 많고 뭐 수제자동차도 많고 개인이 아니면 조그만 기업에서 차를 만든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해외에는 수제 자동차 생산으로 명성을 얻은 업체가 여럿 있다. 영국과 미국, 일본에는 제각각의 특성을 살린 수제 자동차 산업이 성업 중이다. 김태성 씨가 처음 갤로퍼를 복원한 것은 2012년 자신의 차량이었다. 태성 씨의 차를 보고 한두 사람씩 작업을 부탁했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수요가 많아지자 그는 아예 사업체를 차렸다. 그때가 2013년 12월 국내 최초의 리빌드 자동차 업체가 생긴 것이다. 국내에 이런 디자인의 계기판은 처음일 거예요. 이거는 의자 등록도 되어져 있어요. 이 계기판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전자레인지가 많은 그런 계기판을 보다가 이런 걸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영국 제품들이에요. 이 게이지들은 다. 이 디자인은 제가 직접 한 거고요. 이거 먹고 합시다. 배칠수 씨도 소문을 듣고 자신의 MR을 태성 씨에게 맡겼다. 그는 단순히 차량을 맡긴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작업에 동참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들러 새롭게 태어나는 갤로퍼의 산파 역할을 자청한다. 별도로 빼놨잖아요. 기존 배송하라고 전혀 간섭이 없이. 계속 갈수록 계속 좋아지면은 먼저 한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지는데. 저기 전에 보고 한번 테스트하면서 하는.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제 이런 회사가 생겼구나. 그런 기쁨이 컸었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은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크죠. 그래서 회사가 크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도 실제 이런 문화를 뭐 함께 누릴 수 있는 거고. 중고차를 해체한 뒤 뼈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시 제작한다. 이때 태성 씨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계기판. 목공 디자인을 전공한 그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 의장 등록까지 한 수제품이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성격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상중하가 있거든요. 좀 이제 저희들 편들이 이제 중환자 뭐 경증 환자 있는데 일단 저희들 정도 되면 중환자 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이제 환자 저 방장 수준이야 혜인님. 아 심각한 사람이야. 그러다 결국에는 이런 걸 만들 생각까지. 그 스토리도 참 재밌잖아요. 본인 차 하나 만들다가.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작업이 사람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작업이다. 때문에 태성 씨는 자동차 복원은 첨단 기술보다는
감성적인 디자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스스로가 잘못된 걸 깨달을 때까지 절대 자신의 고집이 엄청 세시죠. 지난 20년 그는 디자이너로 살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잡지 편집, 패션 디자인까지. 그리고 자동차 복원도 그에게는 여전히 디자인의 연장이다. 수많은 직업을 거쳤지만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가능성은 그에게는 늘 기회였고 도전은 그의 삶이었다. 다행이죠. 젊었다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거의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까지였으니까 사실상 그 나이 때면은 뭐 뭐든지 다시 시작할 나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한 40, 50대 돼가지고 그렇게 실패했으면은 되게 뭐 더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깝다라는 생각보다 올해 뭐 어차피 젊은데 나한테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더 좀 많았죠. 혜성 씨는 해외 수제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을 예측했다. 해외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혜성 씨에겐 무한한 가능성으로 보였다. 창조성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뭘까요? 그게 실패입니다. 왜냐? 창조적인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할 때마다 결과가 잘 나오더라.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창조성은 더 많은 실패를 안고 탄생하는 거죠. 따라서 창조성을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실패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한 번 실패하면은 너는 실패한 사람이니까 저 앞으로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점점 창조성을 잃고 그 다음에 정답만 공부하고 결국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죠. 창조적 사회란 실패를 지원하는 사회입니다. 모헨이 게러지스의 문을 열고 혜성 씨의 손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갤로퍼가 현재까지 총 30대. 자동차 주인의 취향을 고려해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자동차들이다. 오늘은 복원한 갤로퍼의 주인들이 함께 모이는 날. 자동차를 매개로 가족들까지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공통된 주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신의 애마. 수제 자동차 제작이 단순히 취미 생활이 아닌 산업이 될 수는 없을까? 그 수제자동차 협회의 뭐 그냥 목적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산업부에다 이제 신청을 할 건데 그 목적은 그거예요. 그 수제자동차 산업 육성하고 이제는 그 오너의 그 권익 보호, 권익 증진. 미개척 분야인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개척자, 선구자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죠. 단지 이게 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의 어떤 리스토어, 리빌드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다면은 훨씬 더 광범위한 경제적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인식 수준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제 초보 단계고 지금 걸음마 단계거든요. 저희가 뭐 2, 3년 동안 꾸준히 해왔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는 남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차들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을 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좀 소장의 가치도 있고 좀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게 그런 브랜드가 되려면, 그런 회사가 되려면은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남과 다른 눈으로 자동차 복원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 김태성 씨. 그가 찾은 가치는 새로운 산업의 단초가 됐다. 기술과 디자인을 융복합하고 함께 협력하는 창조 DNA를 내재한 김태성. 그는 호모 크리엔스다.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든지 항상 무엇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진리와 같은 것에 이제 집착하지 않고 항상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이것이 진짜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걸 이렇게 바꿔본다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Why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호모 크리엔스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음의 거리 서울 홍대.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밤 데모데이가 시작된다.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생기업이 투자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이다. 실질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따라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빠르게 성장해서 입점을 할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투자자는 신생기업에서 놓칠 수 있는 작은 틈을 매섭게 지적하며 아이디어를 보탠다. 유럽이나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해주지만 저희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각각의 개발자, 뭐 기획자 아니면 뭐 디자이너 분들 오셔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여기에 맞는 개발자들 이런 사람 소개시켜주고 디자이너 소개시켜주고 아니면 이 기획하시는 분 아니면 또 세일즈 하시는 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장이 바로 매주 목요일날 열리는 데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스타트업은 IT 기업만을 한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신생인 벤처기업을 의미한다. 홍합밸리에선 자유롭게 투자자와 신생기업이 만난다. 오늘 투자자의 관심을 모은 스타트업. 이들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매번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쓰는 것이 불편하니 해당 앱을 다운받은 회원 한 사람의 와이파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실제로 많은 VC분들이 또 오시고요. 또 피칭 저도 끝나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트워킹 하면서 많은 정보도 듣고 좋은 서비스 같으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군가 따라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따라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초기 스타트에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요즘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더라도 특허나 이제 상표권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꼭 챙겨놔라.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창조 경제로 이동하는 이유가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 그 다음에 테크샵, 팹랩, 그 다음에 킥스타터와 같은 이런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웹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 실리콘밸리의 평균 창업 비용이 2000년도에 500만 불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로 떨어졌느냐? 5,000불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걸 만드는 게 과거보다 0.1%, 1000분의 1로 쉬워졌다는 겁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선두주자 큐키. 이들이 주목받은 것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오타를 수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이면서부터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오타. 특히나 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디펜던시한 부분이 알고리즘 얽힌 데가 많아가지고 근데 보이스 쪽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매번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는 오타 문제를 이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했다. 이런 식의 오타는 누구나 흔히 하는 실수다. 큐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오타를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 원하는 자리에 선택적 삽입도 가능하다. 큐키의 수정 키보드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50만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제가 살면서 어디선가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서 뭔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편하면 고쳐야죠.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것이고 여러 사람이 불편하는 거면 그것이 바로 사업 아이템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하며 우리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만 관련 특허 5개를 등록한 큐키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에는 음성인식. 사용자는 간단하게 사용하지만 이 안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패턴 매칭 알고리즘이 녹아있다. 패턴 매칭을 통해서 이전의 오타를 고쳐주고 다시 한번 이걸로 보시겠습니다. 인식이 잘못되어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성공한 뒤 적용 기술 분야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저희 큐키가 맨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용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시작을 했지만 거기다 음성 인식으로 넘어왔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입력 장치에서 입력을 갖다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많은 곳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계를 접하고 기계에 뭔가를 넣어야 되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불편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큐키라는 이름 하에서는 입력에 있어서 즉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생각이고 그거로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은 약 3만여 개. 수많은 스타트업이 탄생했고 그중 많은 기업이 성공 가도를 걷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열악했었는데 요즘 들어선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대기업들이라든지 혹은 규제 사업에 의해 가지고 거의 아주 작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들이 이미 시장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시장인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혁신은 기존의 기득권을 파괴하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뭔가 흔들어 놓는 케이스가 많은데 기존의 기득권에 대해서 아주 견고한 법이라든지 아주 견고한 어떤 일종의 카르텔 같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딱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다면 이것도 굉장히 그 장애물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암동 한편이 아침부터 분주하다. 오늘은 서울산업진흥원의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마켓이 열리는 날. 안녕하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 그녀, 이랑주 대표다. 안으로 하지 말고 밖으로. 밖으로 묶으세요. 밖으로 여기 기둥에 묶으세요. 지금 안으로 하면은 하나도 안 보여.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랑주 대표는 아침부터 재능 기부에 나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거는 이제 야외의 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헐럭이고 움직이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이제 손님들을 우리 부스에 오도록 만드는 게 이번 컨셉이에요. 20년 정도 하고 나니까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야외에서 하는 것 또 실내에서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대학을 막 졸업하고 13년 동안 이랑주 씨는 백화점의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진열을 담당했다. 당시의 경험이 그녀의 오늘이 됐다. 다른 걸 놓쳐? 다른 걸 놔야 돼. 제품 다 꺼내는. 지난해부터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스타트 마켓에 청년 창업가들이 참가하게 되자 이랑주 대표도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렇게 놓는 것도 좋은데 이 아이들이 이 여기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 얘를 메인으로 놓고 다 서 있는 것보다 하나쯤은 요런 식으로 살짝 눕혀가지고 놓는 것도 제품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 여기다 놓으면 잘 팔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고객한테 잘 알릴까 이런 고민을 안 해요. 나 열심히 만들었으니 알아주겠지 하는데 그걸 알리는 일이 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재능을 거기다 써야 될 것 같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기꺼이 내주는 이랑주 대표.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신기하게도 다른 부스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물건을 보러 오는 것이다. 여기는 정말 특색 있게 이렇게 디자인 있게 꾸몄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페어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꾸며도 마켓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더 이렇게 시선을 끄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DP가 더 잘 돼 있으니까. 저는 전문적으로 사실 저희 회사 거니까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세팅을 되게 열심히 해도 와서 이제 알려주시면은 이제 저의 입장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디스플레이를 바꿔주세요. 그럼 확실히 매출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로 와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듯 작은 차이가 제품을 돋보이게 한다는 걸 그녀는 안다. 어떠세요?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저희만 돋보이죠. 예, 아마 청년들의 제품들이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그 가치를 높여주는 연출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산의 유일한 전통시장 오색시장. 평택, 수원, 화성 등 인근 지역을 아울러 하루 평균 9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큰 규모의 시장이다. 이랑주, 그녀가 찾아왔다. 오늘 그녀의 목적지는 시장 초입의 채소 가게다. 사장님, 이거 직접 뜯어오신 거예요? 전라도가 해온 거예요. 진짜 봄이 가득하네요, 여기에. 이랑주 대표의 마법이 필요한 곳은 바로 여기. 채소 가게의 대변신이 그녀의 임무다. 이사님은 소쿠리가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봐 주세요. 소쿠리 사이즈도 한번 보고 전체적인 도면을 그려가지고 품목, MD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봐 주세요. 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진열은 왜 늘 이런 모습일까? 보다 새로운 진열은 불가능한가? 그녀의 물음은 이렇게 답을 얻었다. 이랑주 씨의 손길로 진열만 바꿨는데 시장의 매출은 2배 이상 뛰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소금 뿌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없게 와서 잔소리 한다고. 나 너보다 장사 오래 했어. 나 30년 경력이야. 진열 내가 더 잘해. 거의 한 80%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 3시간 컨설팅이면 한 2시간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세요. 막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하시다가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요거 요렇게 바꿔보고는 싶은데 이거 바꿨다가 괜히 장사가 더 안 되면 어떡하나. 본인들도 변화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겁이 나신 거예요. 근데 그 겁나는 거를 제가 된다,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이런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저한테는 이상하게 되게 애틋해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의 진열혁명을 이끌었다는 이랑주 대표. 그녀가 하는 일은 전통시장을 백화점처럼 만든 것이 아니다. 이제 직접 따오신 거랑 우리가 일반 그냥 야채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신토부리 느낌 나게끔 진짜 우리가 막 전라도나 이렇게 들판에 가면 너무 아름답다 하는 느낌이 여기에 표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을 보다 전통시장답게 만드는 것.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는 것. 좋은 제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매력적으로 연출하는 것. 이랑주 대표의 진열혁명은 이 원칙 위에 있다. 문제가 지금 이제 고객 정지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전체가 지금 다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안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 평상이면 이런 걸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난이도가 너무. 예전 같았으면 문전박대를 당했을 상황. 그런데 이젠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그럼 이거 다 늘 안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뭐 아파트 해주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소 가게가 어떻게 변신해서 또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인가. 기대감이 시장을 감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떡을 가지고도 맛이 없게 보이게 해놓으신 거예요. 형광등빛에 놓인다든지 누런 떡을 누런 판에다가 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색채, 뭐 주황색은 식감을 돋게 하니까 멸치의 은색깔은 주황색을 받치면은 더 식감이 좋아진다라든지 찐빵 같은 경우에는 푸른색 소쿠리에 놓으면은 이제 온도 차이가 나니까 더 이제 차갑게 보이기 때문에 붉은색 계통에 올리면 좋다든지 이런 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먹혔는데 좀 안타까웠죠. 네, 이런 것들을 왜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저희 같은 비주얼 머천다이저나 전문가를 이용해서 쓰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왜 그걸 모르실까? 그거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랑주 대표의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청년 창업센터. 2014년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곳에 사무실 공간을 지원받았다. 백화점에 다니며 전통시장 상인 한두 사람의 진열을 도운 것을 계기로 자신의 재능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2005년 비주얼 머천다이저 연구소를 설립했던 이랑주 씨. 도심 속의 어떤 파머스 마켓 같은 느낌. 네. 정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파머스잖아. 딱 맞는 것들은 그 후 전통시장의 진열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국내 1,600여 개의 시장 중 800여 개를 직접 찾아다녔다. 이 동선을 몇 센치로? 외국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야채 가게를 갔을 때 이런 게 되게 부러웠어요. 시금치인데 시금치 밑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거 언젠가는 한국에 이러한 좀 배려의 진열을 한국에 좀 접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국내 시장을 돌며 발품을 팔았던 이랑주 대표. 하지만 혁신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연구소의 문을 닫고 1년 동안 해외 전통시장을 찾았다. 40여 개국이 산지한 150여 개의 전통시장이 이랑주만의 교과서가 됐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가보니까 그런 특성화가 돼 있어요. 아까 그 영국은 상품, 그리고 스페인의 산타카레나 시장은 디자인, 그리고 독일의 빈에 있는 나슈마르크는 시장 공점포의 유명한 셰프, 요즘 셰프 요리 많잖아요. 그 김코트라고 마스터 셰프 코리아 나오신 분의 상점이 있어요. 그런 거. 폴란드 크라코프 시장은 계승, 청년들에게 도시형 장인들이 계승을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특성화를 잘 시켜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지붕도 없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거는 이제 기초 체력을 지금까지 만든 거고 앞으로의 전통시장은 각 시장의 특성화를 더 추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여행 가면서 많이 느꼈죠. 아직 시장에 깨어나기에는 이른 시간. 상인들의 손님맞이 준비를 시작한 새벽 시장을 깨우는 소리가 있다. 채소가게 주인이 학수고대하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가게를 어떻게 바꿀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맞춰 함께할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진열 컨셉에 맞는 크고 작은 소품까지 지난 일주일 내내 이랑주 대표는 오늘의 작업에 매달렸다. 재밌었어요. 여기 이제 그 멋있게 될 거 상상하면서 하니까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대로 제작하는 앵글은 인근의 대형 마켓에서 진열 후에 버려진 것들을 이랑주 대표가 리사이클링을 제안해 받아온 것들이다. 여기 이제 이 거리 전체에 40개 매장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첫 스타트로 샘플 매장을 진행하는 거예요. 40개나 네, 40개.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겠죠. 채소 가게의 진열 컨셉은 자연이다. 그
그에 맞춰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손님들이 몰려들기 전에 끝내는 것이 급선무. 그런데 손님보다 주변 상인들의 관심이 더 뜨겁다. 할머니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어때요? 멋있죠? 먼지 갖고.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또 바꿔주면 장바구니 들고 오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게 최고라고. 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들썩인다. 감사합니다. 이게 옆집에서 갖다 준 시장 인심이네요. 아, 옆에 명품시장에서 손님이 왕창왕창 손님 오실 텐데 우리 시장에도 정말 진짜 명품시장으로 딱 바뀌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누구도 전통시장에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에서 자신의 미래 가치를 발견했다. 이제 이렇게 진열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제 앞쪽으로 팔고 싶은 것부터 착착착착 놓으시면 돼요. 이 매장의 진열 방법은 100년 전통의 영국 버로우 마켓에서 벤치마킹했다. 놓으면 되니까. 미나리. 이쁘다. 아, 사장님, 모종삽 이런 거 막 있죠, 여기에? 네, 모종삽 있죠. 그쪽 다 가지고 나오세요, 여기에. 직접 해온 느낌 나게끔. 그녀의 부모님도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시장에서 놀았죠. 중학교 때는 공부는 안 했지만 학교 가느라고 시장에 못 갔지만. 어디 시장이었어요? 구룡포 시장. 시장은 지금 어때요? 구룡포 시장은 아직까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갈 때마다 이제 해녀들이 따온 조개랑 소라 이런 거 먹는 게 저한테는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따온. 거기는 이렇게 좀 다시 바꿔줄 생각 없으신가요? 바꿔주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네요. 이거 보면 우리 고향에서 연락이 오겠죠? 초록나물은 더욱 초록으로 빛이 나고 붉은 꽃은 더욱 붉고 예쁘게 보이도록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진열이 완료됐다. 이랑주 대표가 일으킨 작은 변화가 시장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지난 10년 이랑주 대표의 손으로 진열을 새롭게 한 시장이 전국에 100여 개. 대부분 50%에서 200%까지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예전엔 좀 이렇게 야채를 장사도 좀 따가운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전문가이시면서 또 해주니까 굉장히 또 품격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예. 얼마만큼 마음에 드세요? 많이입니다. 뿌듯해요. 네,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좀 원하는 대로 잘 나온 것 같고 또 여기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데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전통시장의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된 이랑주 씨. 그녀는 물건을 한두 개 더 팔아 이윤을 챙기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전통시장이라는 우리 문화가 생존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랑주 대표. 대형마트와 온라인에 밀려 점점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곳에 자신의 길을 놨다. 창조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타인의 불편함과 아픔을 해결해 주는 거. 저는 시장에서 시장 할머니가 진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불편함과 아픔을 해결해 줬죠. 거기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창업. 그러니까 아무도 시장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시장에 VMD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집기가 버려지는 곳에서 찾아내서 집기를 다시 연결을 시켜서 V&D 희망 트럭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래서 타인의 불편함과 아픔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큰 크리에이티브 능력이 아닌가? 그걸 의미 있는 곳에 커넥팅 시키는 거. 이런 사람들이 호모 크리엔스라고 생각을 해요. 창조하고 연결하는 자신의 DNA를 의미 있게 사용하는 이랑주 대표. 그 역시 호모 크리엔스다. 휴일 오후. 하지만 박인 씨에게는 휴일이 따로 없다. 그녀가 가는 곳에선 늘 무언가 일이 벌어진다. 20, 30대의 젊은 청춘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이유는 단 하나.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여기 모인 이들의 공통된 목적이다. 오늘 모인 사람만 20명 남짓. 3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모인 이유는 오로지 밥 때문이다. 오늘 모임 처음 오셨어요? 아, 요리에 연어에 혹하셨나요? 자. 그녀는 온라인에 소셜 다이닝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소셜 다이닝 집밥을 보고 모임을 만들고 참가비를 내고 함께 밥을 해먹는다. 사실 이전에 있던 공간이고 여기 공간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분들 어떤 분인지 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와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더 재밌는 게 뭔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알래스카 지방에 있는 연어가 이제 최고 등급으로 이제 또 많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박인 대표는 어디든 찾아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집밥의 홈페이지와 SNS에 함께 공유한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소셜 다이닝 집밥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이라고 합니다. 집밥이라는 플랫폼이 이렇게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소통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연어 해체쇼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시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셜 다이닝은 함께 밥을 먹으며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모임을 말한다. 모임은 소통의 도구며 구심점은 다름 아닌 밥이다. 집밥의 모임은 밥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정서를 나누는 장이 된다. 일을 하기도 해요. 네, 함께 밥 먹는 행위를 공유하는 것. 박인 대표는 굳이 물건을 함께 써야 공유 경제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곧 공유 경제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모임들의 다 추억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남아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후기로도 남길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공유하고 싶어서 그 이유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2013년에 처음 집밥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밥을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이 모일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참가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아무래도 사람 사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리낌 없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요즘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그리고 또 회사도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좀 그렇게 따뜻하게 어울려서 먹는 그런 집밥 같은 느낌? 그런 걸 다들 좀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백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혼자 산 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집밥이 먹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기도 해요. 주재원인 부모님과 함께 해외에 살았던 박인 씨는 2004년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19살 때부터 홀로 밥을 해먹었다.
그 경험이 집밥을 만들게 했다. 그래서 IT 회사지만 가장 또 IT 회사스럽지 않은 게 저희 집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O2라고 하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하는 지점에 있고,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기도 해요. 온라인의 액션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데 오프라인의 액션은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죠. 되게 인문학적인 부분도 있고, 오프라인 쪽은. 온라인은 뭐 또 고도화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 조직도 만들어 가야 돼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하지만 함께 모인 오프라인 공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바로 집밥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요리도 배워보고 같이 먹는 그런 토요일 오후의 여유? 그런 모임을 만들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혹시 약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비슷하지 않나요? 박인 대표는 온라인에 구축된 개념을 오프라인의 현실 공간 위에 구현한다. 개념과 양상이 다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연결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의 세계.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박인을 움직였다. 되게 호기심이 많았어요. 되게 호기심이 많았고, 혼자서 뭔가 요리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막 호두파이 같은 거 만드는데 집착을 해가지고 매주 뭔가 부엌을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일도 있었고, 이것저것 이렇게 꽁기꽁기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들 같은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익숙하게 해왔던 애들에 대해서 그냥 왜라는 질문 진짜 많이 던지고, 그게 정말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지 가치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일도 시작하게 된 것도 뭐 그런 왜라는 질문을 시작했던 것 같고, 끊임없이 근데 계속 왜라는 질문 던지고 맞는지 가고 있는 방향이 약간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철학가 같다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소셜 다이닝은 해외에서는 익숙한 개념이다. 해마다 6월 3일이면 전 세계 27개국에서 함께 글로벌 쉐어링 데이를 연다. 2013년 한국 대표로 집밥을 신청한 뒤 3년째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피망이랑 옥수수는 국내에서도 소셜 다이닝이 확산되고 있다. 모자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이걸로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새롭고 거부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일회성 만남이기 때문에 좀 모임 자체가 가벼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이제 참여하면서 많이 없어졌고, 나갈 때 좀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이 집밥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밥을 함께 먹는 일이 친근감의 척도였다. 모르는 사람과는 밥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박이는 질문한다. 왜 친근해야 밥을 먹는가? 밥으로 친해질 수는 없을까? 결국에는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소통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카페나 동호회였다면 이제는 소셜 다이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싶어서 모임을 만들고 또 식사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부드럽게 아니면 슬라이드. 함께 먹는 공간에는 늘 그녀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집밥다운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결핍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보는 그녀. 감사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박인 대표의 오늘을 만들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밥을 뭐 앞으로 계속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모든 경험 중에 집밥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정말 소통이랑 공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할 때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형태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엇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뭘 할지 저도 몰라서 기대가 돼요. 늘 질문하며 함께 소통하는 창조 DNA를 갖고 있는 박인환, 호모 크리엔스다. 소셜 다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그 제조나 서비스처럼 어떤 가치를 직접적으로 전달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뭐 그 반환이라 그럴까요? 그 대가로 뭔가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뭔가를 엮어냄으로 인한 어떤 경험 가치를,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다는 행위 그 자체를 일종의 그 플랫폼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가치를 이제 회수를 하는 뭐 이런 형태의 사업 형태가 되겠는데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옛날처럼 그냥 1대1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가치 같은 것들이 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수아 씨. 대학원생인 그가 가진 또 하나의 직업은 청년 창업가. 그는 무료 온라인 교육 벤처기업의 어엿한 대표다. 내일 교육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잘 돼요. 이게 좀 지금 부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저번에 좀 부품이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해결해가지고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애들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제작해서 준다고 하면은 애들이 이거를 설명서대로 한다면은 그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오히려 아빠가 같이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러면은 가족 간의 유대감도. 이게 속도가 좀 느리다. 이 속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것은 일반 장난감이 아니다. 모터를 바꾸면 되는데 모터가 바뀌어서 스마트폰과 연결해 무선으로 조정하는 첨단 기술력을 탑재한 교육 도구다. 여기 아이언맨 여기 눈에서 좀 빛이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 들어갈 때는 그 LED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LED 들어가서? 오케이. 잘 만들었네. 이곳에서 여수아 대표는 첨단 기술을 교육하는 과학 교육용 모듈 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자기가 좀 변형이 더 가능한 거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여기 뭐 아두이노라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컴퓨터랑 연결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센서들을 연결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아이언맨 자동차인데 여기다가 로봇팔을 연결해서 크레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는 이런 것들을 하는 메이커들이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거를 현실 세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재미 삼아서 장난감으로 시작하다가 실제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물 인터넷 제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학원생이며 벤처기업의 대표인 여수아 씨. 그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여수아 씨는 카이스트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멘토다. 저희 기술력만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뭐 주위에 이제 뭐 카이스트여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특히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이제 약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문 그 보안 회사하고 어떤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위험한 점은 뭐냐면은 했다가 아이디어만 이렇게 먹힐 수도 있다는 점은 있죠. 쉽게 같이 되고. 먼저 창업에 성공한 자신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여수아 씨. 했는데 거의 좀 너무 나이란 것 같다는 그런. 월요일에서 뭘 한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을 공유하고 새로운 길을 알려줘 창조적인 사회가 되기를 꿈꾼다. 저는 창조 경제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토익 900점 맞추고 학점 4.0 맞추고 그래서 취업하는 게 대부분의 목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길만 있다고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거, 그게 창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도 그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경제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의식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낸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아 대표가 밤 늦도록 매달리는 일이 있다. 조립을 한 거예요. 키트로 산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인근의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제작한 첨단 과학 모듈을 이용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막 뛰어서 이제 막 항공 촬영용 그런 거 할 수 있고. 간단한 부품 몇 가지만으로 RC카가 되기도 하고 로봇팔로 변형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최근 가장 관심이 많은 드론을 제작할 수 있다는데 어린 학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밤늦도록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뭘 연결해서 준다 했죠? 저항을 연결해 준다 했는데 그 어금짜리 평상시에 이런 아두이노 같은 것도 뭐 만드는 거에 많이 관심도 있었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배우게 돼서 좋고 아무래도 저희가 상상한 거를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빅데이터 쪽에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꿈이에요. 드론 만들려고 들어왔어요. 날려보고 싶어. 치킨도 배달하고 싶고. 기숙사에 먹고 배달 음식 같은 거 안 되거든요. 몰래 하려고 만들어서. 드론 만들어가지고 원래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많이 비싸더래요. 그냥 만들어서 하자 싶어서. 창조 DNA의 확산, 제2, 제3의 호모 크리엔스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 친구들이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이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 선택받은 행운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다른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정말 라이브하게 뭐랄까요, 정말 생동감 넘치게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사실 없거든요. 다들 지금 입시에 쩔어 있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정말 복받은 친구인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정말 나중에 이걸 밑거름을 삼아서 성공을 해서 또 다른 후배들한테 또 다시 되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융복합해 주변과 연결하며 창조 DNA를 확산하는 여수아 대표. 그는 호모 크리엔스다. 호모 크리엔스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끊임없는 창의력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육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고 실패를 용인할 줄 아는 그런 사회 문화가 빨리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전환기마다 남과 다른 눈으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고 부를 창출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생겨났다. 2015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무장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창조 DNA를 탑재한 호모 크리엔스가 우리의 미래를 연다.